안녕하세요, 헤르소나입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살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탈모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셨다면 분명히 한 번쯤은 걱정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들어 이 2030 세대의 탈모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를 제가 열심히 자료조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느낀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탈모가 시작됐다거나 탈모 치료를 기존에 받고 계신데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과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원래부터 나는 머리숱이 얇고 숱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가 혹시나 탈모에 영향을 주는 그런 습관들이 없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남자들이 알고 있는 게 탈모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료조사에서도 80%에 육박하는 비율이 유전적인 요인일 정도로 유전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확실하게 늘어난 이 남성 탈모가 선천적인 요인만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현대인들의 성과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그리고 나날이 들어가는 스트레스, 그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예전과 비교해서 봤을 때 후천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증폭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후천적으로 탈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서 탈모를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기까지 한다면 무척이나 좋겠죠. 우선 제가 탈모가 무엇인지에 관해부터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모발에도 주기라는 게 있어요. 한 주기가 한 2년에서 5년 정도로 모발이 자라고 그 후에 2주에서 3주 정도 성장을 멈췄다가 약 3개월 뒤에 모발이 탈락하는 과정을 생애에 걸쳐서 약 20회 정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라나는 모발의 개수보다 떨어져 나가는 모발의 개수가 많은 것을 탈모라고 하고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모낭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효소를 만나면서 이게 호르몬 DHT로 바뀌게 되는데 이 DHT는 또 안드로겐이라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탈모 유전자를 발현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탈모의 원인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남자분들 특히나 각자 아시겠지만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귀찮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끼니를 때우는 느낌으로 자극적인 음식들 많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저희가 많이 좋아하는 게 돈가스, 제육볶음, 치킨, 피자, 삼겹살과 같이 고열량의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고열량의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고 싶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가 있고 이런 환경이 아니었지만 저희는 민족으로 인해서 먹고 싶을 때 정말 언제 어디서나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환경적인 요인들도 탈모를 가속화시키지 않나 싶고요. 이 이유가 남성 호르몬을 빠르게 DHT로 변환시키는 게 있는데 이게 기름진 음식이에요.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안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혈관의 크기가 작고 얇은 말초혈관일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모발을 만드는 모낭 주위 혈관들이 전부 다 말초혈관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영양분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이로 인해 탈모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나쁜 콜레스테롤에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적정 수준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지키고 있지 못하기는 하지만요. 또 이어서 말씀드릴 두 번째 요인들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흡연을 하면 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까지 같이 높아지고 또 니코틴이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미국의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을 하게 되면 탈모에 영향을 끼치는 안드로스테론, 테스토스테론과 같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만드는데 이게 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음주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 끝나고 직장 끝나고 나서 회사 동료들,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건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적당한 음주야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저희가 지나친 과음을 하거나 우리 간이 해독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까지 음주를 하게 됐을 때 이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알코올이나 알코올 분해로 생기는 알데히드가
다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와 결합해 모세혈관에서 받아야 하는 산소나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런 알코올 찌꺼기들이 모발까지 오게 되면서 이로 인해 모발에 공급되는 혈액은 산소도 영양분도 아닌 알코올 찌꺼기가 되면서 결국 모발에 정상적인 영양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지나친 과음은 숙취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숙취가 우리 수면의 질을 낮추고 육체적인 피로감을 쌓으면서 이것이 육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탈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게 잠인데요. 요즘 자기 전에 스마트폰 5분만 봐야지 10분만 봐야지 하다가 그냥 30분 1시간 훌쩍 넘겨버리고 지금 자면 6시간 잘 수 있다, 지금 자면 5시간 잘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 저뿐만 아니죠. 또 휴무 전날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뭐 집에서 여가 생활도 하고 하면서 평일과는 다른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TV 끝나고 뭐 볼 거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반강제적으로 잠을 잤다면, 요즘은 저희가 원하는 시간까지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무한대로 띄워주는 이 재밌는 도파민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뇌의 시동이 꺼질 때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탈모 연관성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때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에 탈모와의 연관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나 양이 탈모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면 시간에 활성화되는 부교감 적용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또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머리가 더 잘 빠진다고 하니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하루 권장 숙면 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샴푸인데요. 저희가 거의 대부분 매일 샴푸를 쓰잖아요. 그런데 샴푸를 알고 좋은 샴푸를 사용하는 것과 그냥 다이소나 마트 가서 저렴하고 향 좋은 걸로 해서 샴푸를 사용하는 것과는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샴푸에는 정말 수많은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나한테 맞지 않아도 두피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성분만은 피하자 하는 것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 예정인데요. 계면활성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샴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음이온 계면활성제예요. 근데 이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 강해서 두피를 뽀득뽀득하게 만들어주는데, 세정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두피의 피지층을 벗기기도 하고 우리 두피의 피부 장벽까지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두피 장벽이 무너지면서 두피의 염증이나 탈모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샴푸 뒤에 보면은 전성분표라고 해서 성분이 쭉 써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꼭 피해야 될 두 가지가 설페이트류 계면활성제와 실리콘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설페이트류 계면활성제에는 무엇이 있냐? 첫 번째,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 두 번째,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세 번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네 번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만약에 전성분표를 봤는데 이런 설페이트류 계면활성제가 첨가되어 있다 하시면 그 샴푸는 즉시 폐기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 실리콘. 이 실리콘의 경우에는 두피에서 잘 헹궈내지 못했을 때 우리 두피와 모발에 잔류하게 되면서 두피의 호흡을 막게 되고 이로 인해 탈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면 좋고요. 물론 이 외에도 샴푸에서 더 피해야 될 성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영상이 너무 길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설페이트류, 실리콘 이 두 가지만이라도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짜 두피가 안 좋고 예민한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너 머리숱도 많고 문제 없어 보이는데 오바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미용실에 갈 때마다 듣는 말이 두피가 너무 안 좋으세요, 뭐 다운펌을 자주 하세요? 뭐 이런 말. 저는 다운펌도 안 하고요. 끽해봐야 저는 염색을 하는데 염색조차도 저는 두피에 아예 염색약을 바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두피가 안 좋고요. 실제로 저는 샴푸를 미용실에서 저희가 샴푸를 받으면 꼭 염증이 나고요. 두피가 뒤집어지고 더 빨개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다른 데서 자야 된다, 어디를 가야 된다 할 때는 꼭 제가 쓰는 샴푸가 구매했을 때 그 사은품으로 작은 여행용 샴푸를 주는데요. 그거를 꼭 그럴 때 챙겨가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명드린 기름진 음식, 잠, 흡연과 음주, 샴푸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실제로 저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두피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건 맞는 것 같다 하는 것들만 골라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탈모에 도움이 될지 정말 영향이 있을지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탈모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탈모 치료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먹는 게 약인데요. 약을 뭐 기존에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약을 아직 드시기 전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사실 약이 잘 나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탈모를 예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탈모 약을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나한테 큰 부작용이 없다 하시면 계속해서 탈모약을 드시면 되겠고요. 내가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다, 계속해서 얇아지고 숱이 적어지고 머리가 빠진다, 아니면 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을 평생 먹을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영상에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 링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원래 다루는 이 유튜브 채널의 주제가 가발입니다. 특히나 저는 앞으로 주로 젊은 우리 MZ세대 2030 40대 분들까지 위주로 해서 가발에 관해서, 탈모에 관해서 좀 여러가지 영상을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탈모에 관심이 있다거나 나도 가발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이 영상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같은 입장으로 고민 중이신 우리 탈모인 분들을 위해서 제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좋은 주제로 좋은 영상 많이 전달할 테니 앞으로 꾸준히 제가 열심히 영상 올리는 것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